나태한 완벽주의자. 지은이 피터 홀린스, 옮기니 박정은, 출판사 주식회사 넥서스. 일. 나는 왜 나태해지는 걸까? 조금 늦게 일어났는데도 온몸이 천근만근이다. 해야 할 일이 잔뜩 적힌 노트를 보는 것만으로도 진이 빠진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억지로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마치 교도관이 죄수들을 감시하듯 스스로를 책찍질하며 일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내 잡념에 빠진다. 일을 시작한 지 겨우 5분 만에 나중에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든다. 곧이어 익숙한 핑계들이 줄줄이 떠오른다. 어차피 지금 시작해도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너무 피곤해. 그러고 보니 감기 기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뭘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 그러다가 이 일은 나중에도 되지 않나? 지금 시작한다면 내가 생각한 것만큼 완벽하게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멍하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리고 있다. 옷을 색깔별로 정리해야겠어. 그래야 옷장을 열었을 때 더 깔끔하잖아. 더 나쁜 건 해야 할 일을 미루면서도 제대로 쉬는 기분은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을 피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엔 죄책감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어 전혀 즐겁지 않다. 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할 일을 마친 것도 아니다. 해야 할 일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부담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진정으로 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간신히 정신을 다잡고 다시 일에 집중하려 하지만 일은 따분하고 어렵고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만이 크게 느껴진다. 애써 노력하다가도 불과 몇 분 만에 다시 멈춰버린다. 하루가 끝날 무렵 제대로 해낸 일은 거의 없지만 이상하게도 몸과 마음은 완전히 지쳐있다. 다음날 아침, 해야 할 일이 전날보다 더 길고 더 무겁게 느껴진다. 이 상황이 익숙하다면 아마 이런 의문을 떠올린 적이 있을 것이다. 도대체 나는 왜 이러는 걸까? 가장 간단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게으르다. 하지만 이 복잡한 행동 패턴을 단순히 게으름으로 진단하는 것은 그 자체가 다소 게으른 것이다.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목표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 그것이 미루는 습관이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든 혹은 피로든 간에 단순히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왜 스스로가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러한 행동을 단순히 게으름이라고 성급히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행동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과 습관의 일부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책을 나태함을 이겨내는 10가지 방법과 같은 주제로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게으름이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하려 한다. 당신은 나태해진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이해하면 지금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반대로 왜 지금처럼 행동하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려 애쓴다 해도 애초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고방식은 여전히 그대로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게으름의 다양한 유형.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 호기심 많으면서도 중립적이고 분석적인 태도로 접근해보자. 먼저, 게으름이란 무엇일까? 게으름은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려 하지 않는 의식적인 태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노력에는 정신적, 육체적 노력이 모두 포함된다. 사람들은 게으름을 피우면 나중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기회를 놓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종종 게으름을 피운다. 게으름에 대한 명확한 심리학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성실성이 낮게 측정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는 게으름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사실은 행동, 신념, 태도, 습관, 감정 등이 얽힌 집합체이기 때문일 것이다. 게으름은 종종 미루는 습관, 동기 부족, 우울증, 자기 통제력 부족, 주의 산만으로 인한 집중력 부족, 목표와 노력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왜곡된 자기 인식 등의 상태와 겹쳐 보이지만 이들과 분명히 구별된다. 더욱이 게으름은 단순히 이러한 요인들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2차적인 행동과 생각, 감정을 촉발하기도 한다. 우리는 게으름을 피우고 난 뒤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고 결국 자신은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만약 오랜 시간 동안 게으름과 싸워왔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직면하는 일이 불편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야말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면 문제를 더 통찰력 있게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게으름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다행히 그 해결책을 찾는 데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 약간의 호기심, 그리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자세뿐이다. 이후의 장에서는 좋은 습관을 만들고 자기 절제를 실천하며 정신적 강인함을 기르는 다양한 방법을 탐구할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첫걸음은 지금의 자신과 상태를 부끄러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래에서 소개할 게으름의 유형들을 읽으면서 그중 자신의 모습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자. 하나 이상의 유형에 공감하게 될 수도 있다. 혼란스러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고 가정해보자.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할 일 목록에 단순히 웹사이트라고 적어두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 책상에 앉아 일을 시작하려 하지만 방향을 못 잡고 헤매기만 한다. 그러다 보니 점점 불안감이 커지고 결국 그 일을 미루거나 포기해버리게 된다. 심지어 스스로가 어리석고 무능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사실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니다. 혼란스러운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 이런 혼란스러움은 계획 및 조직 능력의 부족,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한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빠른 해결책. 한 걸음 물러서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시간을 들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고 깊이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질문을 던져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비로소 행동을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목표와 전반적인 전략을 명확히 하기 위해 비즈니스 코치를 만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그런 다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면 더 이상 방향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두려움. 난 할 수 없어.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의 두려움은 행동을 한 이후에 벌어질 일을 예상하며 나타나는 반응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웹사이트 만드는 일을 미룬다고 가정해보자. 웹사이트가 허술해 보일까봐,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을까봐, 잘못 만들까봐, 혹은 우리가 사실 엉터리 사기꾼이라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려움의 문제는 그것이 현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상상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과도한 두려움을 느끼는 당신은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결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행동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피하려 하기 때문이지만 때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피하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목표를 이루게 되면 자신이 항상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자기인식을 제고해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성공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다. 미루는 습관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이를 유지하는 이유는 그것에서 오는 익숙한 편안함과 예측 가능한 안정감이 있기 때문이다. 빠른 해결책.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포용하라.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받아들이되 두려움이 행동하지 않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행동과 감정을 분리하라.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든 상관없이 언제나 행동할 수 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는 위험하지 않으며 두렵다고 해서 행동을 멈출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지금 당장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야 한다. 우선 아주 작은 첫걸음을 내디뎌보고 그것을 마쳤다면 다음 걸음을 이어가면 된다. 하지만 눈앞의 작은 한 걸음에만 집중하고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아야 한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여라. 그러면 자신감이 생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두려움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고정 마인드셋. 실패하면 안 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실수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어설픈 모습을 보이게 될까봐 행동을 망설이고 게으름을 통해 그런 당혹감을 피하려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소설을 쓰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재능과 지능이 충분하다고 믿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몇 장을 써보면 자신이 아직 어설픈 초보자일 뿐이며 첫 시도로 완성된 작가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된다. 다음 단계로 초고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이는 부끄럽게 느껴진다. 대신 그는 이 계획을 완전히 포기해버린다. 남은 인생 동안 이런 말을 하며 살아갈지도 모른다. 구상에 든 소설이 하나 있어. 언젠가 시간이 나면 쓸 거야.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핑계일 뿐이다. 진짜 문제는 좋은 작가가 되는데 필요한 배움의 과정을 기꺼이 견디려 하지 않는 데 있다. 이는 고정 마인드셋이라 불리며 재능과 지능이 타고나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고방식이다. 즉, 좋은 작가는 타고나는 것이며 자신이 좋은 작가인지 아닌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이런 사고방식의 결과로 자신이 좋은 작가가 아니라는 어떤 증거라도 마주치면 곧바로 포기해버린다. 이는 배움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은 재능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초보자로서 실수하는 것은 성취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로 가는 현실적인 과정이라고 여긴다. 빠른 해결책. 실패하면 안 돼, 혹은 실패하지 않을 거야 같은 말을 스스로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나는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식의 생각을 멈춰야 한다. 이런 생각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오히려 취약한 사고방식일 뿐이다. 대신 실패는 더 나아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받아들여라. 실패를 배움으로, 도전을 기회로 새롭게 정의하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배움의 과정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초고가 엉망임을 깨달았다면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라.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개선의 기회로 받아들여라. 피로.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할 수 없어. 우선 당연히 너무 피곤해서 행동할 수 없을 때도 있음을 인정하자. 우리는 인간이며 우리의 에너지 자원에는 한계가 있다.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느끼는 무기력함의 상당 부분은 순전히 심리적인 것이다. 이는 사람마다 정신적 피로나 육체적 피로의 미묘한 신호를 알아차리고 해석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생리적인 한계를 바꿀 수는 없지만 에너지 수준이 변할 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의미를 부여할지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 가령 어느 날 아침, 교과서의 한 챕터를 읽고 요약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너무 졸려서 못하겠어 라고 말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상황을 수동적이고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다. 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접근 방식은 때때로 피곤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포용하며 그 상태에서 어떻게 일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이유 없이 피곤하다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 최근 일주일 동안 자정이 지나서야 잠자리에 든 자신의 생활 방식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빠른 해결책. 당신의 피로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 의식적으로 행동을 결정하자. 만약 생활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라. 더 잘 먹고 잠을 충분히 자고 휴식을 자주 취하라. 또한 잠시 시간을 내서 스스로에 대한 기대를 다시 점검해보라. 그 기대는 현실적인가? 혹시 당신은 실제로 피곤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피로감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호기심을 가져보라. 만약 정말로 기진맥진해서 한 챕터를 끝낼 힘조차 없다면 그것도 괜찮다. 피곤함을 인정하고 절반만 끝내자. 내일 다시 시도하면 된다. 무관심. 난 전혀 신경 쓰지 않아.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무관심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가면일 뿐이다. 그 가면 아래에는 분노, 적대감, 반항심, 억울함이 숨어 있다. 이 감정을 무시하지 마라. 무관심은 목표가 진정으로 자신과 맞지 않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며 어쩌면 목표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 설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무관심 속에 숨겨진 반항심은 반복적으로 무시된 경고 신호나 자신 또는 타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침해된 경계선에서 비롯된 감정일 때가 많다. 무관심은 우울증의 징후일 수도 있지만 이 맥락에서는 오히려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엘리트 운동선수가 되도록 끊임없이 격려를 받아온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결국 운동을 싫어하게 될 수 있다. 이는 운동을 잘하지 못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운동을 향한 동기가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기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빠른 해결책. 자신의 원칙과 가치관을 다시 평가해보라. 현재의 목표가 그것들과 일치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목표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면 아마도 처음 그 목표를 설정했을 때 영감을 줬던 비전과 목적의식에서 멀어진 탓일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 목표를 실제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났을 수도 있다. 신경 쓰지 않아 라고 말하는 이유가 정말로 그 목표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면 진짜로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그 목표에 호기심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에 대한 믿음 부족. 나는 그냥 게으른 사람이야. 예전부터 그랬어. 혹시 스스로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인내심이 부족하다거나 자기 절제나 동기부여가 부족하다고 자주 말하고 있지 않은가? 고정 마인드셋이 깊이 자리 잡으면 그것이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자신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제한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행동, 성장, 개선을 정체성을 위협하는 일로 여기게 되기 때문이다. 즉, 이런 변화가 당신 자신을 바꾸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것이다. 빠른 해결책. 순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과도하게 자신과 동일시하지 말라. 마음챙김 명상이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루쯤 게으르게 지냈다고 해서 자신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 또한 그 하루가 당신이라는 인간을 정의한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다. 사람은 다양한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되 그것이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며 특히 자신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라. 즉, 당신이 며칠 동안 게으르게 지냈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 다시 게으름을 피울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제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을 어떤 고정된 인물로 규정짓고 그 인물에게 맞는 방식으로만 행동하려고 스스로를 제한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의욕 상실. 지금 모든 게 엉망이야. 전혀 달라질 게 없어. 이런 유형의 게으름은 고정 마인드셋과 자신에 대한 믿음 부족보다는 낙담과 희망 상실에서 비롯된다. 마치 자신이 희생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행동하려는 동기가 크게 약화될 수 있다. 자신의 행동이 세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애써 노력할 이유조차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빠른 해결책. 이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은 없지만 나는 불쌍하다라는 태도를 단호하게 버리는 것이 시작점이 될 수 있다. 평온의 기도를 새로운 좌우명으로 삼아보라. 아니, 아예 가슴에 새겨놓고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용기, 그리고
그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가 실제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너무 오랫동안 주의를 기울이면 좌절하게 될 수 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애초에 통제할 수 없었던 것들은 우아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편안함 추구. 일단 이 재밌는 것부터 하고 나중에 해야지. 앞에서 이야기한 7가지 게으름은 사실 게으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 마지막 유형은 진짜 게으름이다. 단순히 편안함과 편리함을 노력과 수고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순수한 게으름이며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이거나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게으름은 단순히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게 그 주에 예산을 짜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 편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적은 노력이나 불편함조차 피하며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빠른 해결책. 그냥 그러지 말라. 인간 본성에 대해 이해해야 할 거창한 정신분석 이론도 없고 어린 시절의 커다란 트라우마를 들춰볼 필요도 없다. 이런 형태의 게으름은 그냥 게으른 것이고 유일한 해결책은 필연적으로 약간 불편하고 귀찮아지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인생에서 마주하게 될 게으름이 이런 형태의 게으름뿐이라면 운이 좋은 것이다. 해결책이 정말 간단하기 때문이다. 의지를 다잡고 행동으로 옮기고 꾸준히 실천하라. 쉽지는 않겠지만 간단하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멈춰 자신의 삶에서 어떤 유형의 게으름이 가장 두드러지는지 생각해보라. 아마도 여러 유형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당신의 행동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심리적 원인을 단순한 편안함 추구, 즉 정말로 게으른 것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각각의 해결책은 서로 다르고 배타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게으름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며칠 동안 자신의 마음속 대화를 주의 깊게 들어보라. 왜 행동하지 않는지, 어떤 이유나 변명을 스스로에게 들려주는지 관찰해보라. 또한 그 과정에서 주로 느끼는 감정에도 주목하라. 이러한 감정들이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게으름의 유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